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치은화상 행장, 눈물의 치은화상 행장 끝났고, 경호는 자신은 두념하듯 하소연하면서 쓸데없는 존재라서 세상에 쓰일 데가 없어 부처님 교화에도 폐가 되고 백가지 폐단으로 함께 일어나니 도와 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구제를 나 자신을 구제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로도 안 된다. 경호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경호는 아직도 지나간 그날들을 잊지 못하고 겨우 추스리다가 이 행장을 본으면서 갑자기 감회가 몰려와서 통곡의 동안을 쏟아내고 있었더라. 지나간 그날들 뭐 동학농민혁명 에이. 그리하고는 겸양지덕을 방패로 선지식으로 교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사인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다. 세상에 쓰일 데가 없다. 부처님의 교회 폐가 되겠다.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속이 상해 죽어요. 경호선사가. 스스로의 운명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불교적 현실은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무위법에 부처님의 선법의 교화가 100가지로 폐단이 돼서 함께 일어나서 나는 버렸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나마라도 지금 오성을 주지 스님이 다시 이거를 살려내가지고 경호선사를 그 해인사 아니 범어사 그래서 선지종찰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선찰대본산 이 이름이 뭐 아무나 가져요? 가면 써있잖아 앞에 선찰대본산 이렇게 쓴 거는 경호선사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게 범어사기 때문에 그래요. 1898년에 이러한 연불과 주술로 도로 삼는 기복 이 교사 당시에는 전부 다 연불이에요. 연불 주술로서 겹을 삼는 기법불교의 유의법의 현실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교를 숭상하는 도와 덕으로도 등이 구제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지. 이러한 쓸모없는 문장으로 어떻게 내가 구제를 하겠는가 하고 불교적 현실을 들어서 자신의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호는 이 때문에 내가 분기를 느끼고 도로서도 구제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분기를 느끼고 문묵을 놔버렸어요. 에휴, 왜 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경호선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게 일본 놈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가 나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 문묵을 방치한 지 열애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역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자신의 그동안 20년여의 세월을 한꺼번에 울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경호선사가 동학혁명의 실패를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드러나는 극한 감정으로 경호는 자신이 더위와 추위 속에 오랜 시간을 호소해서 숨어 지냈어요. 문사도 쇠락했어. 문장력도 구절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쓰지 않았음을 밝히고 자신이 오랫동안 지필목과 멀리하였더라 이런 말이야. 이 문사자는 이런 사자를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문사 그죠? 약간 틀린 것 같아. 문필력을 문사라고 하죠. 그냥 문사로 나오네. 에이, 내가 도중 어떻게 겹을 더 펴보려 했더니 그냥이야. 겹 좀 더 피려고 하다 보니 는 것을 어필하고 있더라. 이러한 지경에서 오늘 치은화상이 출세하여 도업이 탁월함에 이와 같았음을 알았고 그의 제자 자응이 근명이 자성이 삼형제가 너무너무 간청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간청했음이라 억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가 대강 행장을 치어서 동기를 짓게 된 동기를 간략히 밝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에 치은화상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뵙지 못한 거 살아생전에 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한탄을
그 한을 만에 만분지 1이라도 내가 이걸로써 덜어내고 싶다라고 경험사가 써서 그냥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천하 상장을 경험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의 여유가 없어 더 쓰고 싶어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라고 하지만 그거라도 어디예요. 여기서 주목할 보는 견화 수많은 여러 문장을 경어집에 남기고 있는 것을 경화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쏟아낸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천하상에서는 이걸 쏟아 부으시더라고. 아주 속상하죠. 유독 이 천하상에서 상당히 섭한 감정을 자탕과 자박, 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아주 한탄이죠. 심정까지 근접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염두에 두면 이 천하상이 지어진 시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동학혁명의 실패로 전봉준은 1895년 3월 30일 채용됐죠. 몇 년 지났어? 5년 지났고 못 잊죠. 그러나 사실은 경사는 동안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을 당하여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슬픈 나날을 보내는 지경이 이루는 동안의 그러한 고통은 이 행장을 쓰고 있는 지금도 경호선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각각으로 조여오는 현실적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대중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모르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뭐 제자도 몰랐고 만공스님도 몰랐으니까. 그것은 전봉준 장군이 역적으로 교수형을 당하고 수많은 무고한 농민들의 시체가 산천을 뒤엎여 온 천지고 피로 물들게 했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경호선사 다 봤어요. 녹음치까지 와서 다 봤고 그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러서 게다가 또 경호선사는 이제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구척 장신이 푸대자루에다 메고 뗐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쫓고 있는 일본 놈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꼬아박는 놈도 있어요. 꼬아박어. 내가 갔다가 꼬아박을 거야. 네가 전봉준 장군하고 거시기 천안 매부관이라는 거 내가 다 알거든. 3인방 놈이 해인사 안 내놔? 이래가면서 자신도 역적의 몸으로 쫓기는 신세가 이리저리 숨어지려다가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기도 해서 대중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기도 했어요. 이 시기는 1900년 1월 하순으로 경호는 송광사 차안당에서 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호는 이에 1월에 송광사 정화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호는 증사로서 법들을 집도하게 되는데 이때 경호가 증사로서 법당에서 행한 그의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네. 1900년 1월 15일 날 이거 써주고 4월 달인가에 4월 때 정화무사로 다시 오죠. 1월달에 딱 써있다. 대중의 파문을 일으키는 파격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경호선사는 악마가 됐다가 마종이 됐다가 뭐가 돼? 생불이 되는 거죠. 왜? 호랑이들이 난입해가지고 성광사 법당을 난입해서 이놈들 어흥 대단해요. 예, 그만 다들 열반에 들도록 하여라.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이제 그 몰려온 그 호랑이 온갖 산짐승들을 다 해탈시키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은 경호가 평소에도 수없이 해오던 역경계의 비도죠. 역경계의 비도가 버렸죠. 순경계가 아니고 역경계로 하는 행위를 우리는 비도라고 해요. 비도. 비도가 도다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를 떠난 초월한 중도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경호는 자신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향해서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는 이 문장을 치운화상 행장에서 드러내놓고 있죠. 이 표현법은 겸양지덕을 동원한 반어법이라는 것을 경호의 깊은 의증을 이해하며 살펴보면 행장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더라. 겸양지덕으로 드러낸 자신의 그거를 없어요. 경호집에.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이 치운화상 행장에서 대박이야. 10번을 또 읽어도 또 슬프고 또 슬퍼. 아이고 힘들어. 송광사이라는 다음날 산중의 이류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이류가 뭐죠? 우리랑 다른 세계. 이류중행이죠. 이류중행.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해탈에 들게 하잖아요. 예, 그만 해탈에 열반에 들도록 하여라 하죠. 열반에 들게 하는 해탈시키는 장광을 눈앞에서 펼쳐보여서 그 장원불사로 인해서 경호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부터 생불이라고 소문이 나죠. 다들 벌벌 떨죠. 경호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져요. 송광사 그 점안불사로 인해서 호랑이가 난입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이류들을 한꺼번에 다 해탈시키는 바람에 그 장관을 보고 이 생불이다. 세간에서는 생불로까지 추앙받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경호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식은 얇고 거시기는 짧은데 가방끈은 짧은데 내가 뭐 나타나기만 하면은 나를 괴롭혀. 나는 알려지면 큰일 나. 이런 얘기죠. 숨어지는 자신이 세간에 드러나는 것을 크게 낙심하고 있어요. 그냥 자꾸 이름이 알려지면은 큰일 나니까 알려지기 싫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얽혀갖고 알려지게 됐어요. 이때 경호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삼수갑산을 생각하게 돼요. 삼수갑산으로의 북행을 앞당기게 되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 시 있죠. 지식은 짧고 아는 것만 이름만 높아가지고 내가 어촌이나 주막에 어디가 숨을 데가 없으려 마냥 내가 숨기만 해도 또 이름이 또 높아져 갖고 두렵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삼수갑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송강사에서 이 일을 당하면서 이제 삼수갑산을 앞당기게 되죠. 또 거기다 내가 더욱더 앞당기게 만든 사건 하나가 또 생기죠. 1903년에 뭐 영주삼이 살인사건. 경호선사가 살인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경호선사가 왕공스님한테 스님 말씀하세요. 스님이 살인을 하셨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내가 그 사건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야 기 좀 빌리자. 어냐 이리 와봐. 그래 내가 죽였다. 너하고 나만 알자. 예 알겠습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신 뒤에 김도영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죠. 김도영 그 갑사의 부목 뗄감하는 놈이 나타나서 살인자로 나타나서 경호선사가 영주삼이를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죽였다고 공주경찰서에 가서 실토를 하게 되니까 제일 쪽팔리는 건 누구? 제일 쪽팔리는 건 만공스님이지 뭐. 만공스님이 이제 뭐예요? 그래서 그 3일 낮밤을 참회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뭐 3000배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스승을 오해하고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참 부끄럽구나라고 해서 스승한테 참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화의 이름이 이때 성속에서 더 알려진 세간에서 생물까지 총명준 이때의 경화선사가 겪은 세속 인연을 까마득히 모르는 세간들은 경화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뤘죠. 난리도 아니었지 뭘. 당시 경호는 1899년 동안거리에서 두 번째로 해인사 조실에 초대되죠. 그래서 그동안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선승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뤄요. 하한거를 위해서 범어사로 가는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의미심장한 시 한 편을 읊죠. 소개가 되나? 스스로 숨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더욱 까발려져 숨을 곳이 없어졌다. 이때 경화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이다. 시 속에 나온다. 나와. 이 시죠. 있고. 아이씨, 이거 안 해줬네.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냥 호불호가 갈리면서 날리고 하한 거를 위해서 이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의미심장한 시를 한 편 읊어요. 이렇게 범어사에서 하한 거 범어사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해인사로 가는 중간에 시를 읊어요. 그래서 1902년이지. 왜냐면 1900년에 했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생물을 하고 하니까 어디를 가려고 삼수갑산 가보려고 처음으로 생각을 일으키죠. 이게 그거예요. 범어사 자 범어사 향이죠. 자는 여기서 자는 뭐냐면은 출발할 때를 자요. 어디에서 시작했고 끝나는 건 지로 하는데 여기서는 향해서 어디를 해인사를 향해서 가는 도중구어야. 가는 도중에 입으로 읊어냈더라. 내가 입으로 도중에 읊어냈더라. 쭝얼거린 거죠 혼자. 예. 석천명고 세윈하니요. 석이 아니고 식천명고 세윈하니요. 불지하처 가장신이로구나. 어천주사 개무천하 단공익명명익신으로다. 식천명고 아는 것은 아주 바닥이고 얄불천인데 이름만 아주 더럽게 높아가지고 세상이 위태롭더라 이런 말이에요. 위태로운 세상에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개뿔이나 막 세상에 이름만 높이 올라지니까 세상이 위태롭고 어지러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 내가 이름 높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야. 불지하처 가장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이 몸을 숨겨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
어느 곳에 가서 숨겨야 할지 모르겠다. 어촌주사 개무청. 어촌을 가든 뭐 주막을 가든 내가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어디를 가든 나는 숨을 곳이 있더라. 그런데 다만 단자야. 다만 내가 공포스럽다, 두렵다. 단공 익명 명익신. 익명으로 이름을 감추고 숨으면 오히려 그 이름이 더욱 새롭게 드러나게 될까봐 두렵더라 이런 말이야. 더해서 도인이라 숨었어. 막 생불이나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두렵더라라고. 진짜 그 인간의 아주 진솔한 모습. 경허선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숨으려고 하니까 또 막 숨어가지고 더 막 신비로움으로 이름이 나서 이거 할까봐 두렵더라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시를 막 뭐 세상을 초탈한 게 아니라니까 두렵다고. 이 시에서 경호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치고 있지만 왜 몸을 숨기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는 알 길이 없었죠. 왜 몸을 자꾸 숨기려 하지? 숨겨야 되니까. 하지만 이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호사가 숨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신에 대한 회찬, 시비 막 이런 걸 하니까 이걸 단절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오지로 가가지고 영영 종족을 감추고자 하는 작정했다라고 대중들은 써놨어요. 우리 경호선사가 이 삼수갑산으로 가신 이유도 모르고 전봉준 장군하고 얘의 천안매부 관계를 몰랐을 때 이렇게 써놓은 곳이 있더라고. 그러나 필자는 경호의 글에서 도피적 내용을 찾을 수가 도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호선사가 그냥 세상사에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왜? 지금은 일본 놈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경호는 평소의 성품 그대로 겸손하여 아는 것도 얕다고 써있잖아요. 아는 것이 스님이 얇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스님? 아는 것이 얕아요? 아유, 선사로서의 자신의 이름만 높아짐을 겸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스스로가 그냥 숨고 싶어. 이 시에서 경호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치고 있네. 어촌이나 주막 내가 아무데나 못 숨겠냐? 서산 갯마을도 있고 그제? 주막도 있고. 왜 몸을 숨기려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가 나타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03년에 영주 3.2 사건이 나타나죠. 어디 갔다가 저기 등원항 갔다가 그죠? 연천봉에 있는 갓사를 들렸다가 연천봉에 가서 등원함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영주 3.2하고 그 김돈영이라는 놈을 만나죠. 그래서 김돈영이라는 놈이 영주 3.2의 바랑을 뺏어가지고 돈이냐고 물으니까 없다 해서 죽여버리고 그 자살한 것처럼 목매인 것처럼 경호선사 시자니까 거기에 그 발갱기에 경호라고 써 있는데 그걸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제 살인누명을 쓰게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경호에게는 영주 3.2의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공주경찰서에서는 경찰 피하려고 했더니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만나는데 그냥 날이면 날마다 와. 경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행사를 찾아와요. 일제 침투로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난 가야 되겠다. 그리하여 만약에 자신이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역적 전봉준의 시체를 들고 달아난 구척 장신의 그 역적이다. 전봉준의 매부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까요? 연자자로 다 묶어가요. 경호선사 밑에 있던 시자서부터 이제 숨겨졌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건 아닌데도 그런 이유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경호선사가 스스로 삼수갑산으로 떠날 생각을 하죠. 더욱더 경호는 이제는 경호선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호는 고금당에 숨긴 자신의 조카이고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인 전옥년을 혼인시켜요. 1903년 10월에 가야 되겠다. 이제 다만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자신이 먼저 감지하고 어촌과 두박 친근하고 낮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행보가 이름을 숨어버리면 그 이름을 숨길수록 미화되고 세상에 포장되어 알려질까 두려워 염려하는 진실한 인간 경호 선생의 모습이 엿보고 있죠. 그래서 경호의 이천하상 행장은 세상에 오해를 낳을 만큼 자신의 의도하는 다른 표현으로 막 하고 있어. 난 쓸모없는 순재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엄청 복잡한 상황에서 경호선사가 이천하상 행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토로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것도 사실은 1900년에 쓰셨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분기가 탱천해 갖고 쓰고 있지 1903년까지 가서는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영주 3.2 살인 사건에다가 막 그 3인방 놈이 막 계속 그 저기 협박을 하고 행사 내느라고 하니까 가려고 그래요. 삼수갑산으로 가야 돼. 그런 와중에 이제 저 여사가 책임졌던 그 전옥년이가 이 그 저기 뭐야 어디야 지난해 그 아랫마을에 이영찬이라는 호래비가 있었는데 올라와서 이제 그 혼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03년 10월에 그 혼사를 시키고 또 전봉주 장관의 둘째 부인 있잖아요. 첫째 부인은 이제 경호선사의 동생이고 둘째 부인은 이영순이라는 그 사람을 그리 모시고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니까 그 앞에 전용현이는 벌써 저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된 게인 수백 편의 시와 법어 속에서도 이렇게 격한 감정을 문장 속에 그대로 드러낸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유일무이하죠. 경어 역시 지원왕장 끝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세상에 쓸데없어. 부처님의 교화에도 패단이 많아. 100가지 잘못이 함께 일어나. 내가 도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어. 문장으로 무슨 구제? 이렇게 아주 그냥 따발총을 쏘아대셨죠. 이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끝난 사실을 경화선사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이 슬퍼하고 상실해 있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화는 그동안의 비분관계에서 너무 분함을 누구한테 비분관계에 있을까요? 일본 놈들이지요. 이 일본 놈들. 그걸 차마 쓸 수가 없었고 내가 문목 행장 이거 다 놔버렸어. 문목을 놓은 지 오래됐고 그 문사도를 뭐막 매끄럽지도 못하고 오래됐다라고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 놈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분관계하고 있죠. 에휴, 그 비분관계는 일본 놈들의 개입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전봉주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슬퍼하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행위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이에 대한 실망과 체념, 좌절감 등 경화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낮추고 개명을 보이는 표현이 훼손될 수 있다. 지원화상 행장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 세상에 쓸데없어. 부처님이 기대 패단 100가지 잘못이 않게 일어나. 도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어. 문장으로도 어떻게 구제.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죠. 라고 말하면 서령화상 행장을 그 이후에 그 말했잖아요. 그 이거 끝나고 1901년에 그 저기 남해 용문사 화전 용문사를 지나는데 또 서령화상 제자들이 막 써달라고 그래요. 이 행장을. 경사는 행장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절대 못 써준다 그러고 거절하죠. 1901년에. 그랬는데 결국은 또 1903년 삼수갑산 떠나기로 다 결정을 한 후에 그 누구야 전홍년이도 혼인시킨 후에 이제 홀가분하게 떠나려고 그 서령화상 행장을 써줘요. 10월 달에 어디서? 퇴설당해서. 그게 남아있죠. 그리고 1904년 1월 15일 날 해인사를 깔끔하게 떠나요. 동안거 해주고. 그랬는데 경사가 엄청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그 저희가 심성이. 근데 거기에도 또 한탄을 조금 써요. 그러니까 행장을 써주면 안 돼. 행장을 써주면 안 되고 다 한탄하고 계셔서. 그런데 다행히 그 용원대사 행장은 그 한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랬다 그랬죠? 스스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원대사가 그 어디? 불명산 화암사에서 계셔서 경호선사 그 고향 마을이야 거기가. 그래서 많이 친했어요. 그 용원대사 살아생전에. 근데 친화상이나 그 서령화상 행장은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해도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한탄을 털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서령화상 행장에서도 내 나이 55세로 55세 나오죠. 이 55세가 1903년이에요. 쓸 때 털은 성글고 얼굴은 주름졌어요. 저 불법에 개명한 바 없다고 써요. 저기도 경호선사 오기가 잔뜩 들어오고 나도 그러는데 나도 부처님 개뿔 나 부처님 그 법에 한 바 없어. 부처님은 왜 안 도와줘? 경스님 도와줬어야죠. 경스 불법에 나는 개명한 바가 없다. 눈이 열린 바가 없다는 얘기야. 깨달음을 구한 바가 없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없고 남에게나 나에게나 이롭게 함이 없어. 나는 남에게도 이로움이 없고 나에게도 이로움이 없고 그러니 내가 탄식한들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행장을 겨워서 써주면 하는데 행장에서만 이렇게 그냥 하고 시에서는 딱
그 삼수갑산 떠나셔가지고 어디 두문동에 가서 강봉언니를 만나고 거기 한번 딱 또 퍼부어요. 쏟아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퍼부어. 아유 우리 스님 어떡해. 그냥 퍼부세요. 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어의 표현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경어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 개명한 바 없답니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사의 언어는 그 표현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살아니 왜? 경어선사가 처해 있는 상황 힘들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은둔하고자 하는 운명적 수고를 엿보세요. 좀 은둔해야 돼. 그래서 경사가 은둔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해요? 철봉이라고 하잖아요. 철봉. 여러분 이 철봉 있잖아? 그게 은어랍니다. 은어로 은둔이래. 은둔. 에이? 네, 살다가 여선사가 그 저희가 서간문에 쓰잖아요. 저 박한영한테 쓴 건가? 아니 박한영한테 썼어. 영호당 아니 저기 남잔당한테 썼나 어디다 썼나 하여튼 예, 우리가 말하는 철봉 있죠. 철봉이 은둔의 은어래요. 은어. 경어선사는 알기도 잘 알아. 철봉이라서 나는 이거 타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를 그 일본 놈들 문지기가 지키고 있잖아. 근데 나를 어디로 보내면 돼? 달나라로 던져버리면 된다 그래. 토끼가 이거 방아찌는 달나라로 나를 던져버리면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다. 유머야? 유머가 아주 그냥 유머가 넘쳐요 경사. 그래서 그거를 영호당에게 주고 떠나거든요. 어쨌든 경사는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경호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는데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계속 쫓기고 힘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어디죠? 해미읍성, 복외장엄, 카필라성. 그 해미읍성을 가가지고 이게 카필라성이니까 내가 복외장엄을 두르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법왕이 돼가서 법왕도 아니야 법황이 돼서 내가 중생들을 옷을 거득거득 꿰매 입고 거기서 이 저기를 해미읍성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전봉준 바로 간 뒤에 그랬는데 결국 버텨내질 못해요. 힘들어서. 그리고 결국은 또 만약에 이제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나니까 그냥 경찰 피해했는데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피해 나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오니까 경호사자 신분이 자꾸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것도 운명이고 상당히 심사숙고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으니 하지만 이것이 시비를 피하는 은둔이 아니고 일본 놈들 문지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은둔 종적을 감추고자 하는 도해지요. 도해. 작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경호는 단순히 전봉준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일본 놈들의 추악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경호선사가 나오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죽으니까 그때는 연자제가 있어가지고 다 죽여요. 그냥 아주. 모두를 대신해서 삼수갑산으로 그냥 갔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갈 거야. 갔어요. 경호는 그 당시 불교가 선법은 사라지고 염불이나 출여 그등에 의지해서 유유법이 성행하고 있으면 한탄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교화가 점점 세잔했어. 정법안장이 땅에 묻혀 없어졌어. 근데 그 와중에서 누가 치은화상이 그냥 정해에 점념해가지고 도업을 설치했으니 이 세상에 무너진 선의 기강을 바로잡고 크게 정비해줬더라. 아주 뭐더라. 화중연하더라. 경호선사가 그 최고의 그 예우를 해주는 것 중에 이 화중연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치은화상보다 더 앞에 화중연화라고 칭찬해주는 제자가 있지요. 누구? 만공스님. 만공스님을 그 마곡사에 가서 토굴함에서 만공스님이 이제 도를 성취했다고 소문이 막 나니까 그때 화중연화라는 말을 또 쓰세요. 화중연화라구나. 네, 여기도 또 화중연화라고 하고 지금 있어요. 두 번째 치은화상을 크게 칭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경호는 조선왕조의 해체와 함께 식민지 통치의 운명을 맞이한 구한말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트로한 채 삼수갑산을 감행하게 되죠. 이제는 경호선사가 왜 삼수갑산의 도피를 감행하냐는 수 없는지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제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죠.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고 스스로 홀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경허선사의 삼수갑산은 그것은 자신이 덕과 처지를 극복하자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경허선사는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도피니 환속이냐는 지극한 편협한 주관적 시각의 개인의 안목일 뿐이고 경허의 삼수갑산의 행보는 일반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살행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모두의 죽음을 한꺼번에 걸머쥐고 가셨으니까 감히 선지시 깨친 자가 아니면은 택할 수 없는 그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최선으로 경허가 선택한 삼수갑산은 입전수소와 이류중행 그리고 하강동진의 사회적 해양이 삼수갑산의 그것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합쳐져 있어요. 입전수소도 되고 이류중행도 되고 화강동진도 되고 대보살도를 행하러 스스로가 삼수갑산을 행해서 갔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고프다.